야, 흥미 좀 유발시켜봐야? 뭐 잼난 거 없어? 어떻게 해야 흥미가 유발되는지 네가 좀 알려줘봐라. 그냥 돈테크 TV나 보자. 늦게 휴대폰을 보다가 이런 계산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04년에 구글에 1,000만 원만 넣어뒀다면 지금 20억 원대가 됐다. 이런 숫자를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부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AI 시대의 제2의 구글은 어디일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과거의 구글을 보고 지금도 이름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면 진짜 큰 돈은 이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언제나 구조를 따라갔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004년에 상장한 회사는 앨퍼벳이 아니라 구글 잉키였습니다. 당시 IPO 공모가는 주당 85달러였습니다. 이후 지주회사 전환을 거치며 구글 주식의 계보가 지금의 앨퍼벳 클래스 A, 즉 ZOOGL로 이어졌습니다. 중간에는 클래스 C 주식 배당도 있었고 2022년에는 20대 1 주식 분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ZOOGL만 볼 때와 구구까지 포함한 실제 경제적 보유 가치를 볼 때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료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 1,000만 원을 넣고 장기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에서 환율과 주식 조정을 반영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계산됩니다. 물론 이건 세금, 수수료, 실제 IPO 배정 가능성, 중간 매매 여부를 제외한 이론적 계산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글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가 20년 넘게 복리로 커진 회사였습니다. 구글의 진짜 힘은 검색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순간 그 안에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여행을 검색하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도, 보험을 검색하면 비교하고 싶다는 의도, 노트북을 검색하면 살 가능성이 있는 의도. 구글은 이 의도를 광고주에게 연결했습니다. 사용자는 무료로 검색합니다. 광고주는 돈을 냅니다. 구글은 그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지도, 클라우드, AI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게 구글의 복리 엔진입니다. 무료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접점이 늘어나고 데이터가 쌓이고 광고 효율이 올라가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AI 시대에도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있을까? 그냥 AI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 말고 AI가 커질수록 매출이 늘고 그 매출이 이익으로 남고 그 이익이 다시 더 큰 생태계로 재투자되는 기업, 바로 이런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AI 시대의 돈길은 구글 시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검색 시대에는 사람의 의도가 광고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질문, 코드 작성, 기업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영상 생성, 로봇 제어까지 전부 컴퓨팅 수요로 바뀝니다. 이 수요가 생기면 누가 먼저 돈을 씁니까? 빅테크가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네트워크 장비를 깔고 전력을 확보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돈을 벌까요? 가장 앞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AI 가속기 기업이 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PU가 많아질수록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이 중요해집니다. 또 AI 칩을 설계만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첨단 공정으로 찍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TSMC 같은 파운드리, ASML 같은 장비 기업,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업들이 돈길의 중간 관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도체만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장은 전력과 냉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 물리적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GPU는 그 공장 안의 핵심 기계입니다. HBM은 그 기계가 빠르게 일하도록 돕는 고속 통로입니다. 클라우드는 그 공장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전력은 공장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냉각은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AI 돈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AI 서비스 수요가 늘어납니다.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 돈은 GPU와 AI 가속기로 갑니다. GPU 수요는 HBM과 첨단 패키징 수요로 이어집니다. 첨단 반도체 수요는 파운드리와 장비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망, 변압기, 냉각,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돈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인프라를 실제 고객에게 과금하는 클라우드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가 남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이 보입니다. AI 산업에서 누가 돈을 쓰고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비용을 떠안고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갖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경제 테크 해설이 도움이 된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AI가 냉정하게 봤을 때 구글 알파벳 A 같은 장기 성장 후보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구글처럼 100배, 200배 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이 초기 구글처럼 가볍게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제2의 구글이라는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돈을 벌었던 구조를 지금 가장 비슷하게 재현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시장이 계속 커져야 합니다. 고객이 쉽게 떠나기 어려워야 합니다. 매출이 반복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더 큰 시장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후보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구글이 검색창을 장악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의 입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오피스, 애저, 깃허브, 링크드인, 코파일럿, 이 조합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묶음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문서를 만들고 개발자가 코드를 쓰고 기업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에서 AI를 돌리는 길목이 한 회사 안에서 연결됩니다. 구글이 검색 의도를 광고로 바꿨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 시간을 AI 구독과 클라우드 사용료로 바꾸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글형 플랫폼 복리에 가장 가까운 해외 후보를 하나만 고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먼저 놓고 봐야 합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이미 너무 큰 기업입니다. 초기 구글 같은 폭발력보다는 거대한 현금 흐름을 계속 키우는 복리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TSMC입니다. 이 기업은 구글처럼 소비자 플랫폼은 아닙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톨게이트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기든 AMD가 따라오든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만들든 첨단 AI 칩을 실제로 찍어내려면 결국 최첨단 파운드리와 패키징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구글이 인터넷 정보의 입구였다면 TSMC는 AI 반도체 생산의 입구입니다. 구글형 플랫폼은 아니지만 AI 시대 인프라형 복리 기업으로는 매우 강한 후보입니다. 리스크는 지정학입니다. 대만 리스크, 해외 공장 비용, 첨단 공정 경쟁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도 10년 뒤 AI가 더 커졌을 때 이 회사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브로드컴입니다. 이름은 엔비디아보다 덜 화려하지만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AI 서버가 많아지면 칩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버끼리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고 빅테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AI 칩, 즉 커스텀 ASIC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브로드컴은 이 두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AI 네트워킹과 커스텀 칩 설계 지원, 쉽게 말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뒤에서 길을 깔아주는 기업입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 뒤에서 광고 경매 시스템으로 돈을 벌었다면 브로드컴은 AI 인프라 뒤에서 네트워크와 맞춤형 반도체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객 집중도가 높고 빅테크의 자체 칩 투자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후보는 서비스나우입니다. 이 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가 진짜 돈이 되려면 멋진 챗봇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일을 줄여줘야 합니다. 인사, 고객 응대, IT 관리, 업무 승인, 데이터 흐름, 이런 반복 업무에 AI가 들어가서 실제 생산성을 올리면 기업은 매달 돈을 냅니다. 서비스나우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AI 앱이 아니라 기업 업무 흐름 안에 박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글의 검색 락인과는 다르지만 기업용 업무 락인이라는 점에서 구글형 조건과 닮아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했는지 AI 기능이 실제 업셀링과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후보는 국내에서 SK 하이닉스입니다.
국내 기업 중 AI 수요가 실적으로 가장 직접 연결되는 기업을 고르라면 SK 하이닉스를 빼기 어렵습니다. AI 서버에서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가 빠르게 생각하도록 데이터를 밀어넣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엔비디아 GPU 수요가 늘수록 HBM의 중요성도 같이 커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병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글형 플랫폼은 아니지만 AI 실적 직결형 후보로는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단 메모리 기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메모리는 아무리 좋아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공급이 늘고 가격이 꺾이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인지보다 HBM 마진과 장기 공급 계약, 다음 세대 제품 경쟁력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국내에서 하나 더 고르면 네이브입니다. 네이브는 한국에서 구글 공식과 가장 닮은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검색, 광고, 커머스, 콘텐츠, 결제, 클라우드, 한국어 AI 구조만 보면 구글과 가장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시장이었고 NAV어는 국내 시장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NAV어는 제2의 구글이라기보다 한국형 구글 구조를 AI로 다시 살릴 수 있느냐를 보는 후보입니다. 한국어 AI, 검색 고도화, 커머스 광고, 소버린 AI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성이 약하면 성장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당장 강한 수혜주라기보다 장기 반전형 후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후보가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처음 들으면 구글과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 중 하나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늘어나면 변압기, 배전, 전력기기 수요가 따라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바로 이 길목에 있습니다. 구글형 플랫폼은 아닙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전력 병목을 잡은 인프라 후보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점, 원자재 가격, 수주 인도 시점, 이미 높아진 주가 부담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글형 플랫폼 복리에 가장 가까운 해외 후보는 마이크로소프트, AI 반도체 생산의 톨게이트 후보는 TSMC, 숨은 AI 인프라와 커스텀 칩 후보는 브로드컴, 기업용 AI 자동화의 장기 후보는 서비스나우, 국내 AI 실적 직결형 후보는 SK 하이닉스, 국내 플랫폼 반전형 후보는 네이버, 국내 전력 병목 후보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에 가장 강한 승자입니다. 하지만 제2의 구글을 찾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후보라기보다 이미 왕좌에 오른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점과 지금 가격에서 좋은 투자 결과를 줄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파란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데이터와 AI 운영체제라는 방향은 강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면 좋은 회사가 나쁜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틸은 관심 후보이지만 가격을 무시하고 따라갈 후보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AI 시대의 제2의 구글은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시대에는 검색창 하나가 광고 현금 흐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돈길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업무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생산 길목에서는 TSMC, AI 네트워크와 커스텀 칩에서는 브로드컴, 기업 자동화에서는 서비스나우, HBM에서는 SK 하이닉스, 국내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요, 전력 병목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각 구간마다 작은 구글형 구조가 따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AI라는 말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AI가 커질수록 이 기업의 매출, 이익, 현금 흐름이 실제로 커지느냐입니다. 구글이 위대했던 이유는 검색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색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다시 더 큰 생태계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AI를 사는 것이 아니라 AI로 돈을 버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구조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 것. 그게 과거 구글을 놓친 투자자가
지금 AI 시대에서 다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오래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어디라고 보는지, 그리고 오늘 짚은 후보 중에서 가장 구글형 구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어디인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